예, 돌팔입니다. 2라운드 도로공사전 흥국생명이 쉽게 이겼다기도 하기도 뭐하고 어렵게 이겼다고 하기도 뭐하고 애매하게 이겼습니다. 그 1세트가 좀 승부처였다고 봐야죠. 그런데 1세트 뭐 접전으로 해가지고 작은 점수차로 이겼다가 2세트는 뭐 고만고만하게 이겼다가 3세트는 졌잖아요. 졌다가 4세트에서 도로가 뭐 멘탈이 막 다 나가더니 큰 점수차로 이겨가지고 주전을 다 빼고 4세트 이겼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짧게 말할게요. 먼저 김다은 투입이 주효했습니다. 아주 안성맞춤 작전이었어요. 도로공사는 다른 팀에 비해서 서브는 약하고 블러킹이 강한 팀입니다. 리시브가 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김다은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김미연 팀장, 캡틴 야미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김다은을 투입을 한 것이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리시브를 어느 정도, 물론 리시브를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시합에 비해서는 그래도 효율이 뭐 30% 가까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른 시합에 비해서는 리시브가 좀 됐습니다. 뭐 문정원을 빼고는 아주 강력한 서버가 없기 때문에 상대팀에 배천이라든지 대영정 이렇게 블러킹이 강합니다. 그 블러킹을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공격력이 있었죠, 김다은이. 그래서 MVP도 받았고요. 그리고 삼각편대의 활약이 다 골고루 두드러졌습니다. 옐레나가 가장 언제나처럼 많은 득점을 했고 월드킴이 물론 잘했습니다. 물론 잘했어요. 공격 성공률 30% 넘었고 득점도 두 자릿수 득점했으니까 물론 잘했는데 평소보다는 그래도 떨어졌죠. 갤러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월드킴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세터가 자꾸 이제 김다솔이 토스가 낮게 준다. 토스가 안 맞다. 타이밍도 안 맞고 높이도 안 맞고 길이도 안 맞는다. 속도도 안 맞는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갤러들의 의견이 양분되죠. 그걸 왜 김다솔 탓을 하냐. 감독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시키는 대로 그럼 낮고 빠른 배구라도 해야 되는데 뭐 높지도 않고 뭐 그냥 낮기만 한데 그리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 그래서 세터가 잘못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아마 썸네일을 제작하기 전에 제목을 만들기 전에 지금 녹음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썸네일과 제목을 보셨을 거예요. 조송화와 김다솔 비교. 굉장히 자극적이죠. 너무한 제목과 썸네일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유, 조송화는 되게 나쁜 사람인데 아무리 김다솔이 지금 만족스러운 경기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둘을 비교한다는 건 너무 과도하게 신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성을 비교한다는 건 당연히 아니죠. 예, 김다솔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항상 노력을 하고 팀에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인성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경기 운영, 특히 하이볼 상황 토스 공통점이 제가 불안한 공통점이 발견돼서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언더 토스를 이상하게 반복한다는 점에서 그동안도 조금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요번 시합에서 도공과의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언더 토스 비중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점이냐? 여기서 일단 나중에 제가 시차가 없는 더블 컨택에 대해서 맛보기 영상을 제가 조만간 만들고 4월달쯤에 이번 시즌이 끝난 다음에 더블 컨택 대백과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했죠. 자, 그렇게 구두 약속을 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철석같이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아니에요. 어길 수가 있습니다. 보증수표, 자기압수표, 저는 그렇게 신뢰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믿지 마세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맛보기는, 이게 나중에 하려고 그랬지만, 오늘 조금 더블 컨택 맛보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3대 명언을 일단 듣고 가시겠습니다. 자, 시차가 없는 더블 컨택은 홀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전에 김다인 제기차기 영상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식당은 붐비는 데를 가야 맛있고 병원은 한산한 데를 가야 자세히 진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내일의 기억일 뿐이다. 자, 요거 전부 다 세계 최초로 제가 말씀드린 3대 명언이에요. 돌팔이 3대 명언.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무슨 물리학자들 중에 한 명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위에 두 개는 확실히 제가 처음 한 것 같죠. 근데 1번도 누가 했을라나? 전 세계의 사람 중에 한 명은 했을라나? 두 번째는 분명히 제가 세계 최초로 한 말일 거고 1번, 3번은 좀 애매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터넷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동영상 등에서 저런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세계 최초인 거라고 주장한 걸 철회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은 1번이잖아요. 시차가 없는 더블 컨택은 홀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상은 홀딩이란 얘기예요. 시차가 없는 더블 컨택은 주로 세타가 오버핸드 토스를 두 손으로 동시에 할 때 반칙이 발생을 하는데
반칙 선언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홀딩이에요. 사실은 더블 컨택이 아니에요. 그럼 왜 홀딩이라고 선언하면 되는데 왜 더블 컨택을 선언하느냐,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말하지 못하고, 맛보기 영상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나중에 라이브를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일단 외우세요. 그냥 시차가 없는 더블 컨택은 사실상은 홀딩이다. 홀딩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홀딩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배구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일단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차가 없는 더블 컨택은 많잖아요. 여러 개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보통 세터들이 토스를 많이 하니까 그런 반칙이 많이 불리는데, 세터가 아닌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오버핸드 토스를 할 때 많이 불리는 경우가 있죠. 토스를 했는데 공이 돌아가는 겁니다. 공이 돌아가요. 좌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앞뒤로 돌아갈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돌아가죠. 예, 뭐 이렇게 30도 돌아간다, 그거는 봐줍니다. 그 정도도 안 돌아가게 올린, 옛날에는 그걸 안 봐줬어. 옛날에는 배구가 파워가 좀 부족하고 뭐 이럴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파워랑 배구 공의 스피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혀 안 돌아가게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플로터 서브 할 때 말고는. 약간 돌아가는 건 봐주지만은 오버핸드로 세트를 올렸어. 그런데 많이 돌아가요. 그러면은 더블 컨택이 불립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개 영상에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온 공을 내가 토스를 함으로 인해서 너무 팽글팽글 돌아갔다, 2단 연결로. 그러면은 너무 마찰을 심하게 되고 약간 홀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마찰을 줬다고 해서, 공의 마찰을 너무 줬으니까 더블 컨택이 불리잖아요. 이거만 아실 수가 있는데, 보통 분들은 이렇게만 아시는데 그 반대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가 뭐냐, 안 돌아가는 공을 딱 내가 쳐서 돌렸어. 그러니까 마찰을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마찰을 과도하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 더블 컨택의 모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죠. 그동안 제가 더블 컨택은 모순된 규칙이라 했잖아요. 사실은 저 경우가 더 많아요. 세터의 의무는, 그렇다면은 공을 안 돌리고 두 손으로 스핀이 없이 정상적으로 온 공을 내가 스핀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대로 줘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이게 있습니다. 디그라든지 다이빙 디그를 했어, 막 수비를 했어, 또는 서브 리시브를 했어. 이럴 때 보통 언더핸드로 수비수들이 올려주지 않습니까? 2단 연결을 위해서 세터에게 공을 던져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돌아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보통 팽글팽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훨씬 많아요. 70% 이상은 팽글팽글 돌아가. 이 돌아가는 공을, 그러면은 세터가 말이죠, 마찰을 주지 않고 스핀을 주지 않고 홀드를 하지 않고 공격수에게 준다면 돌아가는 상태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배구계에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세터의 의무. 이거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게 아니에요. 팽글팽글 돌아가는 공이 올라왔을 때 세타는 2단 연결로 회전을 죽여서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시적으로 규칙에, FIVB 규칙에 명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홀딩을 하라는 거거든. 돌아가는 공을 회전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손으로 살짝 잡아야 돼요, 사실은. 그 팜으로 잡으면 안 되지만, 팜으로 해도 홀딩이죠. 핑거로, 10손가락 핑거로 살짝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홀딩을 하라는 겁니다. 이래서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죽이라고 규칙에 명시할 수 있습니까? 배구는 홀딩을 금지하고 있는데, 성문화된 문서상으로는 홀딩을 금지해야 되니까 그 규칙을 글자로 못 넣어요. 여러분들 충격이죠? 홀딩을 사실은 암묵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부추기고 있어. 수십 년간 배구계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렇게 규칙이 돼 있어요. 규칙 아닌 규칙이라고 봐야죠. 팽글팽글 돌아가면은 잡아서, 약간 잡아서, 물론 짧게 잡아야지. 너무 오래 잡으면 안 되지. 막 0.5초간 잡았다가 던지면은 그건 농구에서 잡아서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면 안 되고, 정말 짧게 홀딩을 해서 회전을 죽여서 공격수에게 줘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세터들은 더블 컨택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이걸 더 두려워해요. 그냥 회전 없이 올라오는 공을 그냥 주는 것보다 팽글팽글 돌아오는 공. 왜냐면은, 자 보십시오. 안정적으로 회전을 죽이려면 오래 잡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잡으면 홀딩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짧게 역마찰을 줘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방향 역스핀을 줘야 되는 겁니다. 손가락이 마찰력으로. 너무 짧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는 공이 회전이 완전히 죽지 않고 약간 돌아가면서 가겠죠? 완전히 죽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거를 제가 황민키의 그 서브, 그 신기술 서브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자, 너무 짧게 하면은 스핀이 안 죽고, 또 너무 역마찰을 길게 주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약간 돌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돌아가는 거만 마찰력으로 딱 죽여야 돼.
이래서 세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뉴비분들, 배구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아니, 두 손으로 쳐가지고 공격수한테 올리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높고 빠르게 왜 못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스핀을 죽이면서 높스벨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너무 과도하게 세터에게 비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다솔도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 점에선 비난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하려는 말은, 이제 대충 여기서는 배구 좀 오랫동안 팬이신 분들은 대충 눈치를 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조송화를 보겠습니다. 조송화. 자, 아주 유명한 짤이 있죠. 이거 서남원 감독 작전 타임 때 이 짤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오바로 줘. 왜 자꾸 언더해라고 서남원 감독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송화가 물 벌컥벌컥 마시면서 미스요 또는 실수요. 제가 듣기로는 미스요로 들리긴 들리는데 어차피 뜻은 같으니까요. 손바닥, 서남원 감독한테 손바닥을 딱 보이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지. 미스인데 어떡하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조성화가 언더토스를 툭 하면 하는 걸로 유명하죠. 사실은 미스가 아닌 겁니다. 사실 미스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왜 언더토스를 남발을 했느냐? 남발 많이 했죠. 보시면은 자, 영상들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팽글팽글 도는 공입니다. 평소보다 너무 팽글팽글 돌아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하면은 더블 컨택을 할까봐 두려워서 언더로 올리는 겁니다. 언더로 올리면은 팽글팽글 돌아가는 걸 언더로 올리면은 계속 팽글팽글 돌겠죠. 그래도 더블 컨택이라고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봐줍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더블 컨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터가 두 손으로 토스했는데 더블 컨택이 나왔다.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고 자기의 범실로 기록이 됩니다. 세타 범실로 기록이 돼요. 그게 두려워서 언더로 계속 올리는 겁니다. 조성화는 언더로 수년 동안 올렸죠. 그걸 팬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쁜 행동이에요. 자기가 범실이 날 걸 두려워서 언더로 팽글팽글 돌아가는 거를 언더로 올리면 계속 팽글팽글 돌아서 올라갈 것이고, 토스의 코스도 부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격수가 때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공격수 범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팀은 실점을 하지만 자기 범실이 아니죠. 세타 범실이 아니고 공격수 범실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미스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시죠. 이날 도공과의 원정시합에서 해설자인 유먼니도 지적을 했고요. 붙어와요. 지금도 똑같아요.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다솔 선수가 언더로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미스가 나오는 건데, 나중에 스페셜 V에서 박유연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다시피 김다솔 선수의 언더토스가 연속해서 3번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경기 초반에 집중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언더로 올리려다가 계속 토스가 안 맞았다. 그래서 공격자 범실이 나왔다. 그게 두드러진 게 1세트하고 3세트는 졌죠. 그 두 세트에서 두드러졌어요. 물론 저거는 아닐 것입니다. 미스조처럼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걸 위해서, 자기 범실 기록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팽글팽글 도는 공은 김다솔이 오버핸드 토스로 성실하게 정석대로 토스를 합니다. 높이 뜬 공 있죠. 핑글핑글 돌면서 높이 떴다가 떨어지는 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세게 내려오잖아요. 세게 내려오고 토스 타이밍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위에 천장에 조명도 있고 언제 떨어질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더핸드 토스를 해야 자기가 실수로 더블 컨택을 하면은 팀이 실점을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언더 토스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걸 명심해야 돼요. 미스조도 처음에는 그래서 언더 토스를 시작했을 거거든요. 더블 컨택이 나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버핸드 토스로 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7, 8개 정도 그렇게 하면은 그 중에 한두 개는 더블 컨택 범실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높이 뜨면서 팽글팽글 도는 공으로도 계속 오버핸드 토스를 버릇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안 하면은 언제 그 실전에서 연습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미스조도 그렇게 시작해서 평생 동안 팽글팽글 도는 공은 낮게 팽글팽글 돌아오는 공도 언더핸드 토스를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거를 참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김다솔 세터가 볼리는 만무하고, 제가 유명한 채널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김다솔 세타 지인이 있다면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세타가 오버핸드 토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 다리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김다솔 세타는
훌륭한 세터입니다. 훌륭한 세터야. 아직 그러니까 대기만성 그동안 주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할 뿐이에요. 나이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